네, 안녕하세요. 또 봅시다. 그럼 우리가 명령을 봐봐요. 아우, 참 가식적이죠. 그죠? 빨리 봐봐요. 그럼 우리가 아까 1교시에 보다시피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국가지자체의 기관이 있다. 그럼 행정청은 국가행정청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 대한 부분에 행정청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 본다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일 때는 법조문이 나올 때 시도지사는 이러고 나온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러고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거를 짧게 얘기한 걸 뭐라 한다?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한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로 보는 게 있다. 이를 자치구라고 하고요. 왜 특광위 밑에 있는 구는 특히나 특별시 밑에는 구가 25개가 있거든요. 근데 25개의 특별시 밑에 구는 왜 지방자치단체인 구로 보냐면 사실 인구가 되게 많아요. 서울시 전체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한다면 25개의 구 중에서 송파구 인구가 7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근데 뭐가 되죠? 경기도의 대부분의 시의 레벨이 70만 정도면 많은 시가 되어져 인구가. 그러니까 인구로 봐도 도 밑에 시장 군수가 자치구의 구청장과 동급 레벨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군수, 도 밑에 자치구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시작, 세종특별자치시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읍면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권한은 세종특별자치시장한테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나오면 모든 권한은 그냥 그 세종특별자치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조문 나올 때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도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도지사한테 있다. 근데 어떤 분이 쌤 제주시도 있고요. 서귀포시도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 없다 그래요? 얘들은 말만 시지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아니에요. 행정구역의 분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시장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건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시에서 건물을 짓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해 말 건 위임 위탁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 권한자 얘기하는 거야. 위임 위탁 고려하면 대화가 안 되고 그거 제외하고 그러면 원 권한자가 여기는 도지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권한이 시장과 도지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일반적인 경기도 같은 도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경기도 같은 도를 본다면 그 밑에는 시장, 군수가 존재하는데 하나 물어보죠. 경기도 밑에 있는 시구는 총 몇 개? 기억 안 나요? 31개. 그죠? 그 중에서 인구 제일 많은 시? 기억나네. 이제 수원시. 그죠? 수원시 인구가 130만이에요. 그죠? 그리고 광명시 35만, 의정부시 45만, 성남시 95만, 고양시 110만. 이런 식으로 경기도 밑에 많은 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도 밑에 있는 시여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 시작.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린 이 시를 뭐라 불러? 대도시라는 말을 쓰게 돼요. 이게 행정조직, 행정청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이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아니라 서울은 특별시. 그리고 성남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그쵸? 그럼 봐봐요. 왜 대도시 개념을 도입했느냐? 인구 50만 명 이상. 시작. 인구 5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요 대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허락받지 않고도 도시행정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인 광명시나 의정부시는 인구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도지사의 모든 걸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되죠? 대도시의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되니까 아무리 도 밑에 있는 시라고 하더라도 도시 행정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도 밑에 있는 시이지만 인구가 50만 이상 된다면 좀 자치권을 더 많이 주어진다. 도지사의 통제를 덜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아까 사진 봤듯이 광명시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었어. 아까 사진처럼. 그러면 그 계획을 만들었으면 도지사에게 결정을 받아야 돼요. 대도시 아니니까. 하지만 성남시는 뭐가 되죠? 대도시이기 때문에 도지사 허락받지 않고도 그 도시의 관리 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권이 좀 더 많이 인정되어진다. 대도시의 시장은. 시장? 대도시의 시장은. 서울은 대도시 아니에요. 특별시예요. 인천은 광역시예요. 세종은 특별자치시. 고양시는 대도시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고양시 안에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 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건물을 줍니다. 누가 허가할까? 고양시장 허가예요. 여기서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동양구는 자치구의 구청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행정의 업무 분장이에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하고 이런 대도시 밑에 있는 구는 동일한 레벨의 지위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고양시가 자치구의 구청장과 동급 레벨인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거를 이해 못하면 법조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그러면 시도지사를 길게 얘기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게 시도지사를 길게 얘기한 거고,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군수의 의미는 도 밑에 시보다는 인구도 작고 경제 규모가 작은, 이건 군이라고 하고, 경기도의 군은 사실은 가평군, 연천군밖에 안 남았어요. 양평군은 좀 있다가 시가 된다니까. 그렇죠?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광역시 안에 군이 있기도 하다. 뭐라고요? 광역시 안에 군이 있기도 하다. 어디였죠?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장군은 또 헷갈려?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치겠네. 김장을 안 해요? 뭐라고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잖아. 그럼 봐요.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 했죠, 제가? 광역시에서 시역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변의 군을 복속시킨 경우 등이 있어요. 그럴 때 인천 같은 경우는 옹진군, 강화군이 있고,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부산광역시는 기장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문을 볼 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런 말이 보이면 광역시가 직접 하니까 광역시 안에 군은 권한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군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다른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독립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은 경기도 가평군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강화군 같은 거는 광역시 안에 들어가 있는 군인 거죠.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것도 자치권은 있죠. 자치군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제 행정주체와 행정청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우리가 법률 관계를 이해할 때 행정의 주체와 행정 객체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거를 공부한 거야. 이 내용이 지금. 그래서 요 당사자 관계를 아셔야지 부동산 공법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공법 처음 공부할 때 이거부터 숨이 턱턱 막혀요. 도대체가 어디 가면 장관이 되고 어디 가면 시장이 되고 어디 가면 구청장인데 뭐 그 구청장이 또 다르대나 뭐래나 이러고 앉았으면서 대부분이 처음 공부할 때 이 행정청 조직의 벽에 부딪힙니다. 근데 하나 팁을 드리면 억지로 외워야 할 필요 없어요. 왜?
40문제 중에서 이거 속여서 정답으로 만드는 문제는 40문제 중 4문제도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그냥 하다 보면 외워져요. 처음부터 구분해서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원리만 아시면 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태어나서 지금처럼 살면서 언어 배울 때 뭐 가르쳐요 누가? 그냥 있다 보면 배우는, 글은 배워야지. 하지만 말은 살다 보면 배우는 거잖아. 아니야? 나 지금도 그게 기억난다. 어렸을 때 우리 아들 7살 때인가? 바빠 죽겠는데 자꾸 와가지고 책을 읽어달라는 거야. 동화책. 그래서 내가 읽어줬어야 했는데 바빠서 거짓말을 했어. 뭐라고? 아빠 글씨 모른다고. 그렇죠? 근데 글씨를 모르는데 이렇게 어려운 수업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야, 외워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과드려 우리 아들. 어쨌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사춘기라고 말도 안 들어요.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요즘 애들은 한 5, 6학년 되면 사춘기 오나 봐. 그렇죠? 이제 수태지 향이 나던데 슬슬 이제. 그렇죠? 부담스러워. 어쨌든 봐봐요. 그러면 국토를 이제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법률 봅니다. 그림책의 8페이지, 9페이지가 이제 오늘 진도죠. 그래서 8페이지에 목차좀 이제 보고 용어 정의까지 보면서 오늘 진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학습 마지막에 풀고 진도 마무리 되겠죠. 봅니다. 그럼 봐봐요. 아까 초반에 1교시 얘기했다시피 국토를 계획하자. 그러면 국토를 계획할 때 우리는 이용을 규제하자.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국토를 계획하는 이유는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뭐다? 규제라는 걸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항상 얘기하죠. V 기억나요? 계획이 나오면 왜 안 해? 재미없어 이제? 뭐라고? 계획 왜 안 하니? 뭐라고? 계획이 나오면 첫 번째 규제를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는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건 너무 어렵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 뭐다? 이렇게 서울시라는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도시를 단위로 계획하는 게 바로 뭐다? 도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도시와 군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마다 계획으로 요 도시를 규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요 계획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계획은 뭐랑 뭐가 있다? 도시의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 땐 밑그림을 먼저 그려줘야 돼요. 스케치를 먼저 해야 돼. 도시를 어떻게 규제를 할지. 그러면 스케치를 해. 또 뭐라고 이해하자? 밑그림 스케치. 기본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계획하여 규제를 가할 땐 두 가지 계획을 만들어요. 도시 기본 계획으로 관리 계획의 지침을 만들고 도시 관리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몇 번이다? 3번.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제작.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아까 사진 봤죠? 도로 같은 거 만드는 거야. 공원 같은 거 만드는 거야. 이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뭐하죠? 결정을 해. 그러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게 바로 뭐야? 그게 계획하여 결정됐다 해서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을 써요. 뭐라 한다?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그 계획으로 뭘 할 수 있다? 요 토지를 규제해서 도로 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서울시의 토지 이용 규제를 하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 사진 자료에 대한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봐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했잖아. 그 중에 봐봐. 그림 보시면 여기 도로가 있네. 하천도 기반시설이야. 하천도. 한강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된다? 공원 같은 거. 체육관 같은 거,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규제했으니까 요 자리에 A란 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기는 도로 부지고 공원 부지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사유지어도 여기다가 건물을 질 수는 없는 거야. 강제로 규제에 토지를 뺏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도시계획서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결정을 했다면 걔를 뭐라 불러? 도시계획 시설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봐봐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본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스케치가 되어지는 밑그림을 먼저 그려줘야 되거든. 안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그림 한꺼번에 그리겠냐고. 그래서 뭐가 돼? 그 전 단계로서 우린 뭐 하죠?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다? 도시 기본 계획은 서울시를 봤을 때 뭐 한 개 도심 5개의 부도심, 11개 지역 중심으로 생활권을 나눠가지고 뭐 상암, 수색, 도심이다, 용산, 영등포, 뭐 영동, 무슨 문정, 청량리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눠가지고 어느 동네에 어떤 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도로 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놔요. 그런 상태에서 기본 계획의 지침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 지침에 맞춰서 여기에 지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한 게 바로 뭐다? 이렇게 현재 모습이 만드는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뭐다? 이와 같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의 기본 계획과 서울시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추었는지를 배우는 게 계속 나오는 이 법에 대한 테마인 것이에요. 아셨죠? 하루 종일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해할 때도 되기는 된 것 같은데 이제 좀 안 졸리죠? 아직도 졸리면은 이건 병이에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너무 피곤해 죽겠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 물어봤더니 11시간은 자야 된대요. 근데 그러죠. 무슨 신생아냐고. 신생아도 11시간은 더 자나? 어쨌든 간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잠은 잘수록 느는 거 알아요? 정말 잘수록 늘어. 밥통이 돼가는 거라니까? 우리 그러면 안 돼. 스마트한 사람 돼야 되니까 잠은 제가 봤을 때 한 6시간에서 7시간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자면, 안 자면 또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6, 7시간 자야 되고 깨있는 시간을 열심히 해야 돼. 깨있는 시간을. 아셨죠? 맞습니다. 이래서 한 번 더 얘기하고요. 그럼 다시 한번 그림책 돌아오셔서 그렇게 도시를 계획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본 계획 만들고 관리 계획 만들면서 도시를 계획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뭐다? 기반시설이라는 걸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게 되니까 그게 도시계획설이고 아까 사진 봤듯이 그래서 도로 부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규제할 수 있는 거야. 계획 만들었으니 규제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야? 도시계획시설인 거야. 근데 만약에 봐봐.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듯이 여러 개의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 있어. 시작. 여러 개의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 여기는 서울시, 여기는 성남시, 여기는 뭐다? 용인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도시에 걸려 있는 길이 있다고 쳐봐. 용서 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길은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가운데 위에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책에 필요한 걸 뭐라 불러 우리가? 광역시설이라 부르는 거야.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책에 필요한 거 광역시설. 그러면 광역시설은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 거야. 물어볼게요. 계획이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하자. 계획은 규제를 의미하고 그 규제를 위해서 어디에 만드냐를 봐야 돼.
그럼 광역도시는 어디 만들어?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그러면 봐봐. 도시계획은 어디 만들어? 서울시라는 도시에. 이해됐죠?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은, 잘 들어.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도시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이게 답이야. 알려주는데 왜 그래? 뭐라고요? X야. 오해 말 건 도시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들었을 때야. 그럼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은 뭐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는 거거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이란 말이야. 이거는 상위 계획일 뿐인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해당 내용 부분에서 만약에 봐봐요. 만약에 요 자리에서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간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요 자리에서 서울시에서 요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만들었어요. 광역도시계획상 외곽순환도로 만들도록 계획이 돼 있는 땅인데 광역도시계획상 외곽순환도로 만들고 있다 있는데 요 자리에다가 도시계획상 아파트를 짓는데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거 아셔야 돼요. 계획끼리도 계획의 지위가 있어요. 만약에 같은 토지인데 어느 계획은 외곽순환도로 만든다고 어느 계획은 아파트 짓는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계획을 만든 행정청끼리도 분쟁이 생겨요. 낭비죠. 그래서 우리 법은 항상 뭐라고 나온다? 따라해봐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합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시작.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경우는 아래에 있는 계획은 무시하고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의 우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상위 계획에 또 뭐가 있었다? 그 상위 계획에 국가계획이 또 있었던 거야. 옛날에 우리 한참 나오던 4대강 보호사업 국가계획. 가장 대표적인 거 4대강 보호사업 MB정부 때.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하는데 한강이 우리 서울시에 있으니까 4대강 보호계획은 우리 서울시와 직접 관련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국가계획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광역도시계획도 눌러버리고 도시계획도 눌러버립니다. 그냥 국가계획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4대강 보사업할 때 관련된 경남도 무슨 뭐 충북도 어디도 다 뭐다 이런 계획 다 무시됐어요. 국가계획 우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봐봐 맨 위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점점 계획을 만드는 지역적인 범주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전국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도시계획은 서울시. 이래서 그 계획을 만들어 뭐 하자? 규제를 가하자. 왜? 공법이 규제 가하는 거니까. 또 이거 소리 나나 또 이거? 이거 좀 꺼봐. 난방 좀 더워 죽겠어요. 추워요? 그거 봐. 꺼. 나오는데 계속 지금. 공부합시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렇게 해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 등을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의 내용 좀 봐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아니다. 왼쪽에 좀 봐야 되겠다. 이거 안 봤다. 이게 봐요. 그 왼쪽 위에 지위에 대한 거 좀 봐볼게요. 봐요. 지위에 대한 거.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디에? 왼쪽 위에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본다면 3번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며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우선. 어쨌건 뭐가 된다? 상위 계획이 앞선다라고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1년 내내 이제 요 내용 등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는 거고요. 아까 사진 파일 보여드렸듯이 그런 서울시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을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게 8주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완성할 부동산 공법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를 공부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았다면 오늘 그걸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첫날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꼭 어떤 분들 있는지 아십니까?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다음부터 와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뭐 다음 주 둘째 주 뭐 어떻게 돼요? 지금 말한 걸 모르면 스토리 진행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첫날 수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눈 뜨면서 용어 정의 좀 볼게요. 봐요. 그럼 용어 정의에서 9페이지에 봐봐. 이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나온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란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도시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도시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이 뭐예요? 요 말은 그치. 안 까먹었어. 뭐라고요?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봐봐. 일부에 만드는 여기 도시 관리 계획.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30회 문제였고요. 그럼 봐봐요. 여기 전체가 서울시가 있는데 서울시 안에서 봐봐요. 요 동네가 요렇게 동네가 있었는데 그 일부라는 동네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모여져 있는 곳이었어요. 좀만 놔두면 붕괴되고 위험해요. 그럼 이런 동네는 일부, 서울시 일부 지역을 다시 잘 계획을 해서 요 동네에 대한 부분을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잘 정비해서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해서 멋들어지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주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뭐다 계획을 만들어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을 하게 돼요. 실제 우리가 뭐 성동구의 옥수동이라든가 그렇죠 강남의 무슨 뭐 삼성동 일대 뭐 등 대치동 일대 가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해서 새로 지어진 걸 보시면 동네가 아주 깔끔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동네는 서울시의 전부인 거예요, 일부인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려고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야. 그래서 뭐라 한다? 이랬던 동네를 따라라라따 뽀사시하게 만들어요. 시작. 이게 뭔가 좀 이제 국어책 읽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그저 KBS 그 부부 클리닉 드라마 보면은 처음 나온 배우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대사 같잖아요. 뭐라고요? 그래서 오해 말 건 서울시의 일부라는 동네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이랬던 동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지. 그리고 강서 마곡지구에 대해서 신도시를 만들어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것도 원래는 산이었고 논밭이었는데 서울시 일부를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작.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바로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시는 곳이 만약에 송파에 있는 무슨 뭐 강남에 있는 등등 우리 잠실주공 5단지 무슨 뭐 음마 아파트였다. 그럼 그런 동네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거기만의 도시관리 계획. 그리고 강서 마곡 송파 위례에 가도 거기만의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개업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잘 이해하면 당연히 해당 내용 부분의 중개업의 설명이 굉장히 고급져져요.
지구단위 계획상 49층을 허용했고 한강뷰가 보이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특별히 만들었고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라 아무래도 여러 절차의 특례가 있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애매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럭셔리하게 말할 수 있다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 동네 중개업할 때 설명이 되게 럭셔리해져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일부, 시작. 서울시의 일부. 당연히 그럼 뭐가 돼요? 일부에 만드니까 여러 가지 절차 특례가 많아요. 뭐라고요? 여러 가지의 절차 특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뭔가 좀 스피드하게 생략 같은 게 많이 언급되거나 여러 가지 절차 간소화 특례가 꽤 있겠구나. 봐봐. 왜? 서울시 일부에 만드니까. 그럼 처음부터 해볼까?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여러분 사시는 곳에 무엇인가의 재개발, 재건축, 무엇인가의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모르긴 몰라도 지구단위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우린 뭐 할 수 있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 밑에 보면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걸 보게 됩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시작.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올라와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서울시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에 토지 이용을 규제합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계획으로 정하는 게 뭐냐면 토지의 용도라고 하는 용도 지역이라는 걸 정해요. 그럼 얘를 왜 정하냐?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용도 지역은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도시 지역이란 땅과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림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4대 용도 지역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면 그 도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개발이 가능한 거지. 농림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면 농사나 지어야 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정해져 있다면 환경 보존해야 되고 관리 지역은 애매한 경우 일단 관리하는 거야. 이게 네 가지의 용도 지역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정하는 거야. 뭐 하려고? 토지 이용 규제하려고. 그럼 외워볼게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돼. 시작. 독창시킬 거야 내가. 봐봐. 뭐라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4대 용도지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용도지역이 4개 있을 때 나는 어떤 토지를 가지고 싶어요? 도시지역. 돈 되는 거는 본능적으로 한다고 했죠. 도시지역은 돈 돼요. 진짜 여기 단성사 건물 이 건물인데 난 이 건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물끄러미 봐요. 이게 내 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주 꿈을 꾸고 앉았죠. 그죠? 이런 건물 한 채 있으면 갑부지 갑부 완전히. 이 종로 3가 사거리에 말이야. 이야 진짜 속상해. 다시 태어나야지. 뭐라고요? 어쨌건 그러면 도시지역은 다시 뭐가 있냐면 쓰지 말고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도시지역이라고 약간 좀 처절한 느낌으로 부르는 거예요. 시작. 주상, 공록, 도시지역입니다. 이렇게 1년 내내 도시지역을 외쳤는데 녹지지역이 도시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어요. 녹지는 도시예요. 아까도 봤잖아.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만들면서 나무 심어준 녹지가 있다고. 그러면 왜 녹지는 도시일까? 녹지가 없으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우리가 숨 쉬고 살 수가 없어. 녹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숨 쉬고 살거든. 여기 녹지는 녹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주상공의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거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말 그대로 보존인 거고, 목적이. 여기랑은 달라. 같은 나무가 심어져 있어 다른 거야. 녹지는 도시지역이야. 그렇죠? 그래서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주상공록 도시지역. 처음부터 시작. 오, 잘했어요. 이런 분위기면 합격이에요. 그죠? 그 얘기.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땅값이 비쌀수록 이용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용도 지역이 바로 이 상업지역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서울 중구 명동. 어디랬지? 네이처 리퍼블릭. 그렇죠, 여러분? 거기 자리가 1제곱미터에 1억 9천이야. 천이 아니라 1억 9천. 좀 크게 놀아봐. 뭐라고요? 1억 9천이에요. 장난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시가가 아니라 세금 부과하기 위한 공시지가가 엄청나요. 전국의 제일 싼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일대로서 어디? 전남 조도면 옥돌이. 그렇죠? 삼척시 원덕읍 일대, 경북 울진 이런 세 군데가 최저가 경쟁을 합니다. 무슨 쿠팡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제곱미터당 250원. 옛날에 170원이었어. 이것도 엄청나게 오른 거야, 이것도. 안 그래요? 10,000원 가져가면 많이 살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도시마다 그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만들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그 토지로 이용하도록 규제를 가하는 거야. 이게 도시의 관리의 기본 아이템인 거야. 이거와 동시에 도로 같은 기반시설도 만드는 거고, 이제 별도로. 이해가셨죠? 그럼 여기서 해당 내용의 용도지역은 왜 중복이 안 될까? 용도지역은 사람으로 보면 남성, 여성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토지에는 4개의 성이 있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지역과 중복하여 정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 있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사람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봐요. 궁금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도 안 되죠. 확인하시고요. 그 얘기. 그래서 용도적 의미 기억하시고요. 다만 봐봐요. 다만 여기가 다 했어요. 도시지역이란 동네였어요. 근데 도시지역에서 이와 같이 문화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지역의 문화재는 소유자 A는 도시지역이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도 짓고 하려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문화재가 띡 있는 거야. 그러면 A는 스스로 알아서 도시지역 땅인데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할까? 아무도 모르게 부시고 싶을까? 부셔버릴 거야.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부시고 싶지만 그렇게 부셔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남대문을 봐도 동대문을 봐도 남산을 가도 문화재 얼마나 많습니까? 왜 가능한 거냐? 용도 지역만으로는 행위 제한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지구라는 걸 정해요. 그럼 요 동네를 역사, 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구라고 정했다면 아무리 도시지역이어도 문화재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고 유지, 존치해줘야 돼요. 그럼 뭐다? 용도지구의 의미는 지역으로 제한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뭐하죠? 용도지구를 덧대어 놓고 용도지구에 대한 규제를 덧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용도지구는요, 중복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봐봐, 잘 들어봐. A란 자의 토지는 이렇게 보호지구였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에 이렇게 고도지구였고요. 이렇게 경관지구였어요. 그렇죠. 중복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부분에 토지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은 문화재 보호도 해야 되고 고도지구로 높이기조도 받아야 되고 경관지구에 경관기조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제 토지에 어떤 규제가 있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띄워봤더니요. 제 토지는 되게 지구가 많아요. 보니까 막 고도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막 해당 내용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거 되게 관리받는 느낌 들거든요. 좋은 땅 아닌가요? 물어보는데 이거 쓰레기예요. 갖다 버려야 돼. 용도지구 많으면 이건 쓰레기야. 요즘에 그래가지고 용도지구가 중복되어서 중복규제가 많아져서 토지가 낭비되어지는 게 많다고 하여서 요걸 좀 풀어주는 방안을 도입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은 중복이 안 되지만 지구끼리의 중복은 가능해요. 그리고 지역 위의 지구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또한 지역 지구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뭘 정한다?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해요. 뭐 말해? 용도 구역. 이렇게 이해합시다. 용도 지역은 기본 베이스고 그 용도 지역 위에다가 옵션을 가하고 추가 옵션을 가하는 게 용도 구역이야. 추가 옵션. 그러니까 용도 구역 대표가 뭘까? 바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그린벨트 얘기하는 거야.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거 정해지면요. 꼼짝 말아야. 그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 토지가 있어요. 선생님, 내 토지예요. 근데 제 토지는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이고요. 내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이거는 뭐다? 정말 상쓰레기예요.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고 개발제한구역이야. 게다가 중개사법에 나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갖다 버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규제 내용을 알아야 토지를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용도 지역을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정하고 그 위에 옵션을 주고 추가 옵션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마무리합시다.